있습니다. 그 특별정비구역 같은 이제 도시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더바니엔지의 서재현 상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1월 달에 한번 주민 설명했을 때 뵀었고요. 지금 이제 4월이니까 한 3개월 동안 그런 계획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남시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대표단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입안 제한할 안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보고드릴 목차는 일단 대상지 현황, 기초 현황 분석, 기본 구상안, 그리고 계획안, 그리고 이제 공공기여 계획안 순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예, 대상지 현황입니다. 일단 저희 아파트 부지는 삼성 10단지, 사만 11단지 해서 통합 정비하는 것이고요. 면적은 약 13만 5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면적은 아마 그 성남 그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상 면적은 요거보다 약 1000제곱미터가 작습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하면서 여기 KT 분당지사 옆에 공공공지를 일부 포함하는 안으로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약 13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 대상지 요건은 뭐 주민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반경 1km 이내에 임해역, 야탐역, 그리고 이제 그 중부 내륙선하고 KTX-A 성남역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측변으로는 성남대로, 왼쪽으로는 탄천이 유하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주민들이 살기에는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대상지 전경하고 주요 지점입니다. 뭐 저희 아파트 부지는 요 위에 상업지역하고 남측의 상업지역을 제외한 그 삼성 4만 아파트고요. 대상지 내에는 임해중학교, 과수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동측의 선남대로 그 서측에 양현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기초 현황 분석입니다. 저희 대상지 주변으로는 뭐 아마도 분당 신도시 하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다들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측의 A14블럭, 북측의 A90블럭, 남측의 A15, 18블럭 다 준공된 지 3, 40년이 된 공동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단지의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삼성 10단지, 사만 11단지 지금 현재 용적률은 약 195, 196% 정도 되고요. 삼성 10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1162세대, 사만 11단지 같은 경우는 572세대로 총 1734세대가 현황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13만 5천 중에 약 10만 8천 정도가 아파트 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전체 면적 대비 약 80% 정도가 아파트 부지고, 그럼 나머지 2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해중학교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 대상지 내 건축물 용도 및 노후도 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 내에 공동주택 37동, 근린생활시설 5동, 학교 1개동, 유치원 3개동, 경로당 2개동 모든 건물이 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상지 내 학교 현황입니다. 그 대상지 내 임해중학교가 있는데 그 주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임해중학교 통학로 같은 경우가 차량이 이용하는 게 단지 내 도로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하고 임해중학교 정문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요거는 향후에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계획 내용을 수립할 때 좀 그 학교에 대한 동선과 단지를 진출입하는 동선을 분리하는 부분으로 좀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차량에 대한 동서인데 차량은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보행동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문으로 가기도 하고 북측에 있는 후문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런 동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상진의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 동측에는 그 중간선 도로인 성남대로가 위치해 있고요. 서측에는 양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하탑 지하차도에서 나왔을 때 어찌 보면은 그 여기 저희 버스베이가 있는 이 구간이 약간 도로 선형이 좀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일부 구간을 좀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좀 계획에 반영할 부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기본 구상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공원 정비 기본 구상안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서측에 탄천이 흐르다 보니까는 이제 남북에 대한 그 공원 녹지축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주민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가수원 어린이공원 옆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 보행 녹지 네트워크가 현재도 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계획을 할 때도 그 일단 가수원 어린이공원의 부지 정형화를 위해서 일부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 하고요. 여기에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통합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이 보행자 도로를 폐지를 하고요. 그 보행자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로 계획을 한다고 그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대로변에 약 10m 정도의 공공공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대로변에 위치했을 때의 그러한 소음이라든지 그런 걸 저감하기 위해서 결정된 시설이다 보니까는요, 요 기능은 그대로 또 유지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량 및 보행정비 기본구상에 대해서 차량 통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남대로변에서 일부 버스베이 있는 쪽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약 1에서 3m 정도 도로를 좀 확폭을 했고요. 그리고 서측에 있는 양현로변으로 해가지고 약 20에서 23m로 구간을 셋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인접지역에 대해서 현재 10m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2m 정도 확폭을 해가지고 12m 정도로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학로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임해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는 요 보행축이 어느 정도 현재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정비 사업을 함으로써 요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 공공보행 통로로서 그 기능은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해중학교 그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단지 출입구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대해서 중학교 부지를 일부 800제곱미터 좀 확장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다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기본구상안에 담게 되면은 이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도로 측면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확폭하는 부분, 그리고 동서 녹지축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 도로는 폐지하고 공공보행 통로로 계획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공원을 정형화하는 부분, 그리고 중학교 일부 확장하는 부분, 요걸 기본 구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구역명은 17구역 특별정비구역으로 가고요. 면적은 134,905.2 제곱미터. 구역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상에는
이렇게 구역계가 잘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성남시하고 협의하면서 요 성남대로를 일괄적으로 개선을 하려면은 요 KT 분장기사 우측에 있는 공공공지까지는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낫다고 판단돼서 협의하에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용 계획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현황에 대한 면적이고요. 요 변경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통합 재건축을 하려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부지 면적은 약 2,200제곱미터가 줄어들고요. 그 기반시설이 그만큼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행자 도로는 폐지가 되다 보니까 줄어들고요. 도로가 증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도로를 확폭하는 부분, 그리고 공원은 아까 정형화하면서 일부 들어가는 부분, 학교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공공공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파트 부지가 2,200이 줄고 기부 체납하는 게 2,200이 느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기여금으로 일부 활용해서 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파트는 3종인 거고 임해중학교하고 공원하고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희는 따로 용도지역 변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정비계획 도면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토지용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등에 대한 계획으로서 저희 그 17블럭에 대해서 면적은 134,905제곱미터고요. 그 용적률은 326% 이하. 이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0m, 39층 이하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건축해서 계획했을 때 약 세대수는 계획 세대수는 한 2,700세대 정도라서 지금 현황 세대수 1,700세대에서 봤을 때는 약 1,000세대 정도의 일반 분양분이 좀 생기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은 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토지용 계획에 대해서 일단 획지 면적은 약 10만 6천 정도 되고요. 용적률은 현황이 기본계획상 196.2, 저희가 계획한 용적률은 326%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요 순부담이라는 거는 사유지를 일부 내놓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200제곱미터를 공공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높이는 130m, 39층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공기여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남시에서 이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제 기본계획상 196%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326%까지 올라가는 거는 약 130%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해당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남시에서는 보면은 그 공공기여 구간을 크게는 세 구간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 기준이 되는 것은 요 기준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그 노후계획도시 모든 단지는 이 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의 기준 용적률이 326%입니다. 이 326%라는 기준은 어찌 보면 이제 326%까지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좀 미미하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6%인 기준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 비율이 1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41%, 50%에 대한 공공기여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326%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요 1구간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공기여 계획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구간 10%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10%라는 게 저희 계획하려는 기준 용적률 326에서 그 현황 용적률을 뺀 거에 10%다 보니까는 약 12.98%라는 공공기여 비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서는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향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현금이든 공공주택이든 기반시설이든 토지 등으로 기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산정을 해보면 그 공공기여라는 게 어찌 보면은 사유지를 기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요, 기준 면적은 사유지 면적이 되겠고요. 거기에 12.98%인 약 14,000 제곱미터 정도의 연면적에 대해서 공공기여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평에서 어느 정도 추정을 했을 때 제곱미터당 약 1,39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 그 1,390만 원 곱하기 연면적을 하게 되면은 약 1,900억 원 정도의 공공기여 금액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요 내용들은 향후에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공공기여금을 산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공공기여금은 1,900억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200제곱미터 정도의 기부 체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행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는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이제 조성까지 해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학교가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만 제공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거를 금액으로 했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 2,200제곱미터가 발생하는 거를 조성비나 토지 제공비를 고려하면 약 이게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1,900억 중에 기여를 하는 걸로 300억을 제외하면은 금액으로 환산되는 거는 약 1,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늘 어찌 보면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위한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이고요. 향후에 계속 진행하면서 요 내용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 제한 하기 전에 성남시 그 노후객도시 조례에 의해서 이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주민분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접수할 때 이 설명회를 했던 내용이나 공람하는 내용에 대해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명회에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계획에서는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